SQC 통계적 품질 관리 샘플링 검사 1 개수형 샘플링 검사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샘플링 검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샘플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전체 모집단 즉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로트가 좋은 로트인지 그러니까 얘를 합격시키면 될지 아니면 나쁜 로트라서 모두 불합격시켜야 될지 전수검사를 할 수는 없으니 그 중에 일부의 표본, 즉 샘플만 뽑아서 그걸 가지고 전체 로트를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자면 뭐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 로트가 이만큼인데 이걸 앞에서 통계적으로는 계속 모집단이라고 부르죠. 이걸 다 검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의사결정은 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 로트 전체에 대해서 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 요만큼만 떼내서 얘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샘플 혹은 표본이죠. 근데 이 표본을 어떻게 전체 중에 요만큼의 표본을 어떻게 뽑아내느냐 하는 것이 샘플링이었고요. 이제 이걸 가지고 그러면 이 중에 몇 개가 불량이면 불합격이냐 혹은 얘네가 값이 평균이나 뭐 이런 게 값이 어떻게 나오면 불량이냐 혹은 괜찮은 거냐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을 알아볼 겁니다. 그게 샘플링 검사입니다. 말이 샘플링 검사인데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샘플링은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뭘 알아봐야 되겠습니까? 검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검사, 도대체 검사가 뭐냐? 다 알지만 한번 같이 보는 거죠. 인스펙션, 검사라는 것은 한국 산업규격, 이제 이번 시간에는 특히 한국 산업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왜냐하면 한국 산업규격 KS에서 그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는 딱 정해놨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 표준을 지켜라 라고 정해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면 이 품질에 관련된 것들이 주로 요 2859 쪽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번호를 외울 필요는 없는데 뭐 외워두면 좋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요 동네가 그런 거는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KSQ ISO 2859-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SO는 이제 국제 표준이고요. KS는 우리나라 산업 표준이죠. 한국 산업 표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산업 표준인데 국제 표준과 일치시켜 놓은 거예요. 네,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그 검사를 정의하고 있냐면 일정 품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하나 이상의 특성에 대해서 측정, 검정, 게이지 사용 등의 시험을 하여 각 특성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한가를 판정하는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렵게 적혀 있죠. 그런데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이해 못할 건 없습니다. 일정 품질 또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정 품질 또는 서비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우선 자동차 같은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그리죠? 이렇게 생긴 자동차가 있는데 지금 대상을 자동차라고 했어요. 하나 이상의 특성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특성. 특성은 대상 제품 그 대상 제품은 하나이지만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안에 포함된 특성은 예를 들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어놨지만 특성이 매연이 어떻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같은 특성인데 연비가 어떻다. 연비는 뭐 자동차 전체에 관한 거지만 그 다음 뭐 안전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이 특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각 특성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특성이 규정 요구사항에 적합한가. 그러니까 요 각각에 대해서 뭔가 측정을 한다는 거죠. 얘네들에 대해서 매연 수치는 어떻고, 연비는 어떻고, 뭐 안전은 뭐 충격에 대한 그 결과가 어떻고 이런 걸 구해서 그게 어떤 기준을 뭐 만족하느냐, 이거보단 커야 되고 이거보단 커야 되고 이걸 판단하는 활동이 검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상은 하나지만 그 내용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라는 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루는 건 샘플링 검사니까 샘플링과 결합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샘플링 검사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은 일단 검사는 알았으니까 이런 검사를 전수 검사 모든 제품에 다 할 거냐, 네, 위에서 그림 그렸지만 이 로트 전체에 대해서 다 할 거냐, 얘네들을 그게 아니고 아까 본 대로 요 샘플에 대해서만 할 거냐, 예, 요 샘플에 대해서만 할 거냐, 이렇게 나뉠 텐데 전수 검사와 샘플 검사의 차이는 뭐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비파괴인 경우뿐입니다. 파괴 검사라는 거는 그 검사를 하게 됐을 때 대상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형이 보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뭐 비가역적인 검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의학 쪽이면 뭐 침습적인 검사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찔러 넣는다는 얘기죠. 물론 침습적인 검사라고 해서 뭐 사람이 못 돌아오는 건 아니고 회복이 되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예를 들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맛보는 거는 파괴 검사입니다. 그렇죠? 되게 예쁜 케이크가 있는데 케이크 맛있나? 먹어보면 케이크가 완벽한 전체의 형태가 아니고 좀 찌그러지게 되잖아요. 그럼 그걸 팔 수가 없죠.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사라지죠. 사라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줄어들죠. 그런 건 파괴 검사입니다. 따라서 케이크가 맛있는지를 전수 검사해버리면 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그래서 전수 검사는 비파괴 검사만 가능하고요. 반대로 샘플링 검사는 파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반대로 얘기를 하면 만약에 파괴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샘플링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 전수 검사는 데이터의 수 혹은 검사해야 되는 대상의 수가 많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네, 적은 수일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적혀 있지만 왜냐하면 숫자가 너무 많으면 전수 검사를 할 수가 없죠.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샘플링 검사는 데이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 보통 필수적으로 뭐 검사하는 방식이나 대상에 따라 조금 다르게 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발생을 시킵니다. 시간도 그렇고 다 하니까 검사를. 그러나 샘플링 검사는 그거에 비해서 훨씬 적은 시간과 적은 비용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비교했을 때는 파괴만 할 수 있는데 얘는 파괴, 비파괴 다 할 수 있고 데이터가 적을 때만 할 수 있는데 많을 때도 할 수 있고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데 낮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다 샘플링 검사가 유리한 결과잖아요. 성격이. 그러나 샘플링 검사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정에 오류가 존재합니다.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게 샘플링 검사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샘플링 검사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데이터로 봤을 때 개수형과 계량형이 있습니다. 개수형은 이제 이산적인 걸 말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산 데이터라는 건 데이터가 뚝뚝 끊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한 개, 두 개 이런 거죠. 네, 사람이 한 명, 두 명이지 1.5명 이런 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다루어야 되는 데이터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불량품 수, 정확히는 부적합품 수 혹은 부적합수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량으로 판정되는 데이터의 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는 합격 혹은 불합격만 존재하니까 걔네들의 개수는 항상 띄엄띄엄 1, 2, 3, 4, 5 이렇게만 있겠죠. 1.5개 불량 뭐 이런 건 없어요. 부적합수도 건물 전체에서 우리가 부적합을 따질 때 이 건물의 하자는 몇 건이다 이렇게 따지겠죠. 7건이다 8건이다 이렇게 따지지 뭐 8.2건이다 뭐 이렇게는 안 따지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개수형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개별 데이터에 대해서, 개별 대상 물건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합격 불합격만 있는 경우가 보통 개수형입니다. 반대로 계량형은 앞서서 자동차 예시에서 본 것처럼 어떤 특성치에 대한 값입니다. 보통 이게 연속적인 값이죠. 이쪽이 연속적입니다. 뭐 모든 것이 다 대부분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데이터는 계량형 쪽에 속하죠. 뭐 온도라던가 압력이라던가 뭐 간단하게는 길이, 무게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계량형 특성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형의 샘플링 검사와 계량형의 샘플링 검사가 조금 다릅니다. 이제 이건 직접 해보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횟수로 보면은 당연히 샘플링 검사를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제일 간단한 방식이겠죠. 그래서 1회가 제일 간단한 방식이고 1회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해서 불합격하거나 합격하면 끝나는 거고 불합격하면은 뭐 다시 더 추가 검사를 해보는 방식의 2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뭐 3회, 4회 하는 방식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축차라고 데이터를 하나씩 이렇게 보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왜 횟수를 증가시키냐면 횟수를 늘리면 한 번 샘플링하는 개수는 줄어들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오히려 평균 검사 수는 줄어듭니다.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경우에는 적은 수의 데이터를 뽑아서 딱 봤을 때 분량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케이 전체 합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분량이 조금 있어요. 너무 많으면 당연히 불합격이고 조금 있으면 애매하다 싶으면 이제 추가로 더 뽑아서 샘플을 키워서 다시 검사해보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대다수의 경우는 적은 데이터로 이제 뽑아서 다 합격을 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일부의 경우에만 많은 데이터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검사 수가 줄어들어요. 검사 수가 줄어든다는 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단점은 뭐겠습니까? 단점은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쪽으로 갈수록 복잡해집니다. 이게 단점이고 검사 수가 줄어들고 시간과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은 장점이 되겠습니다. 수행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나뉘고요. 실제 표준에서 정의하는 검사 방식들이 이 수행 방식을 의미합니다. 규준형 검사, 규준형, 규칙에 준하는 거죠. 어떤 규칙을 세워서 그거에 따라서 한 번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 기준에 따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 기준. 샘플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되면 그 기준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면 전체 로트를 합격 불합격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때 고려하는 요인 중에 중요한 게 소비자 보호와 생산자 보호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를 모두 결합한다니까 소비자도 일정 이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생산자도 일정 이상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게끔 샘플링 설계를 하게 됩니다. 샘플링 검사 설계를. 반대로 선별형 같으면은 일단은 규준형처럼 하는데 불합격이 나오는 경우에는 불합격 로트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해요. 전수 검사.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트가 이렇게 있는데 속이 너무 많네. 죄송합니다. 속이 꽉 찬 게 불량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샘플링을 했더니 불량이 있어요. 근데 이 불량 하나 때문에 이 로트를 다 버리는 게, 다 불합격을 시키는 게 선별형 쪽은 생각하기로 좀 아깝다는 거예요. 왜?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여기 정상적인 제품들 많이 있는데 쟤 하나 때문에 이걸 다 버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이 되면 이미 얘는 이제 검사했으니까 됐고 거기서도 뭐 합격하는 애들은 따로 빼내면 되고 이미 합격했으니까 나머지 우리가 검사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전수검사. 그러면 생산자가 불합격돼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나머지 로트 전체를 거기서 정상적인 제품을 최대한 찾아서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생산자 손해가 없는 거죠. 거의 최소화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그럼 소비자 손해를 줄이는 방식이 있느냐? 뭐 있죠. 뭐 전수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냥 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 보통 이렇게 생산자 손해를 최소화하는 요 선별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지표형. 예전에는 조정형이라고 불렸는데 요즘은 다 지표형입니다. 근데 예전 표현 같은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예, 지표형이라는 말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네, 보시면서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연속적 로트라는 게 핵심이에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번 한번 거래를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로트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제 꾸준히 납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품질 수준이 좋아. 그러면 좀 느슨하게 해주고 얘 요즘 품질 좀 애매한데? 그럼 야 이거 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빡세게 한번 살펴봐야겠다.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건 뭐냐?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합격 품질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품질의 한계. 네. 이 정도는 최소한 돼야 된다는 게 합격 품질 수준이고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 그걸 보장하는 것이지만 소비자의 조정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품 받는 쪽에 조정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 우리한테 제품을 주는 생산자에 대한 태도를 생산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불법적인 압력이라는 게 아니라 야 너 제품 더 잘 만들어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요즘 품질 안 좋아 더 빡세게 볼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생산자가 좀 더 품질을 신경을 쓰겠죠. 반대로 좋은 제품을 계속 공급하는 생산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좀 느슨하게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로 편한 거죠. 네, 생산자도 검사 덜 받아서 비용 아끼고 좋고 우리도 뭐 비용을 뭐 우리도 아끼고 생산자도 아끼고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의 이익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연속 생산형도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계속 테스트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걸 개념들은 이렇게 다 배우지만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다루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그 중에 일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특성 곡선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특성 곡선은 샘플링 검사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는 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샘플링 검사를 우리가 만들었을 때 이 검사가 도대체 얼마나 좋은 놈이고 또 어떤 위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수학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샘플링 검사의 특성을 표현하는 거고요. X축과 Y축으로 그래프니까 이루어져 있는데 X축은 로트 전체 모집단의 분량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그 분량률을 가진 로트이냐. 근데 그 중에 일부의 샘플을 뽑아서 우리가 검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Y축은 그 샘플링을 뽑아가지고 그 샘플을 가지고 우리가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했을 때 걔가 합격할 확률입니다. 네. 제가 지금 가리고 있으니까 네, 옮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로트의 분량률이 크면 분량률이 증가를 하면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합격 확률이 떨어져야겠죠. 예. 분량률이 5%일 때에 비해서 분량률이 20%일 때는 샘플을 어떻게 뽑건 분량이 많을 때는 얘가 샘플링 검사를 통과할 확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습니다.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샘플링 검사를 뭐 정말 희한한 방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샘플링 검사는 완벽하게는 어떤 거냐 하면 완벽하게는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아주 완벽한 검사를 상상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량이 나는 6%는 절대 안 넘었으면 좋겠다. 우리한테 공급되는 제품이 그러면 그때까지는 다 분량률이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로트까지는 무조건 100% 합격을 시켜주고 딱 6%가 되면 그 위로는 전부 다 불합격, 0%로 합격을 시켜주는 이런 모양이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가 되겠죠. 이상적 혹은 완벽한. 근데 이럴 수가 없죠. 네, 이렇게 완벽한 경우는 언제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완벽한 검사는, 즉 다시 말하면 전수검사일 때나 가능한 거죠. 네. 전수검사일 때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완벽한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좋은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급커브가 일어나는 경우가 좋은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우리가 달성할 수는 없지만, 달성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된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너무 굵으니까 조금만 줄여서 적어 놓으면, 가파르면 좋다. 네, 좋은 검사입니다. 가파르게 떨어지면 어느 시점까지는 좀 유지되다가 그 다음부터 확 떨어지는 그런 놈이 좋은 검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번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보면은, 로트가 1000개인데 그 로트 1000개 전체의 불량률은 5%예요. 5%예요. 불량률 5%입니다. 그럼 여기 가로축에 이렇게 되겠죠. 여기겠죠. 근데 우리가 검사를 보통 이렇게 써요. small n이 샘플 크기거든요. 그 다음 C 혹은 AC라고도 쓰는데 이게 합격 기준입니다. 그럼 얘는 의미가 20개 뽑아서 분량이 2개 이하면 합격시켜 주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20개 뽑아서 2개 이하의 분량이 나오면 합격이다 라는 샘플링 검사를 우리가 디자인을 했다는 거예요. 로트 1000개에 대해서 20개를 뽑고 그 중에 분량이 2개보다 적으면 합격한다. 그럴 확률이 얼마냐를 우리가 따져봤을 때 x가 2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근데 x가 2보다 작고 샘플은 20개고 분량률은 5%다. 이러면 정확히 따지면 이제 초기화 분포를 써야겠지만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쓰면, 이항분포를 쓰면 이항분포로 이 값들을 2, 25%를 넣고 누적 확률 분포로 구하면 2일 때도 구하고 1일 때도 구하고 0일 때도 구하고 다 더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보면 92.45%가 나와요. 네, 92.45%. 당연히 20개 중에 2개 분량인 건 10%잖아요. 근데 모집단 전체의 분량이 5%밖에 안 되니까 뽑았을 때 10%보다 적은 분량률, 샘플에서 10%보다 적은 분량률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게 92.45%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상에서 이 지점에 속하는 거죠. 이 지점. 네. 여기가 92.45%라는 겁니다. 그럼 10%일 땐 떨어질 거고요. 15%일 때도 떨어질 거고 점점 떨어지다가 20%쯤 되면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 지점마다 확률 계산을 다 해서 요 파란색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검사 특성 곡선이고, 구하는 과정은 요 한 확률, 한 점에 대해서 우선 보여드렸는데 이걸 쭉 다 이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검사 특성 곡선 OC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지 우선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방금 강의 자료에서 본 것처럼 로트 수가 1000이고 로트 분량률이 5%이고, 따라서 이걸 굳이 뭐 초기화를 계산해 보기 위해서 로트 전체에 포함된 분량의 개수를 따지자면 얘랑 얘랑 곱해야 되니까, 이거 두 개를 곱해야 되니까 50개가 되겠죠. 그 다음 샘플 크기는 20개라고 했습니다. 20개 중에 2개가 분량이면 2개, 1개, 0개이면 이제 합격하는 그런 샘플링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초기화 분포로도 구할 수 있고 이항 분포로도 구할 수 있는데, 우선 초기화 분포를 한번 볼게요. 초기화 분포의 함수는 하이퍼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이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넣어야 되는 건 당연히 이쪽일 거고, 그 다음에 샘플 크기 넣어야 되고요. 고정하기 위해서 F4를 누르겠습니다. 이 샘플 분량 개수 X만 아래쪽으로 가면서 변하고 나머지 값들은 다 고정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MP 모집단의 분량 개수, 그 다음에 전체 모집단의 수,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죠.
컨트롤 엔터를 치면 네, 다 채워집니다. 의견 필요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네. 분량이 하나도 없을 확률이 35%나 되고 분량이 하나만 있을 확률이 38%, 분량이 두 개 있을 확률이 19%. 그러니까 요 세 개에 대해서 합격을 하겠죠. 그러면 요 세 개 합이 92.64%라고 우측 하단에 나타나고 있죠. 네, 아니면은 제가 여기에는 수식을 뭐라고 넣어놨냐면 네, 썸이프로 해서 네, 수식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너무 크구나. 확대가 안 먹나? 네, 확대를 조금만 해볼게요. 이 정도면 보이시죠? 보시면 썸이프라고 해서 샘플 분량의 개수를 조건으로 놓고 그게 작거나 같다. 뭐보다? 여기 분량의 개수 2보다 요 2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거에 해당하는 영역에 대해서 네, 확률 계산한 거를 다 더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제가 확인해보고 더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92.64고요. 이항분포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해보면 이항분포는 이제 입력값이 좀 적은 거죠.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x를 쓰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샘플 개수 고정하고 분량률을 쓰죠. 여기선 네, 분량률 쓰고 그 다음에 누적 안 할 거니까 false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엔터 쳐서 전부 다 집어넣으면 35.85% 분량이 하나도 없을 확률이, 분량이 하나만 있을 확률이 37.74%, 분량이 두 개 있을 확률은 18.87%. 초기화랑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조금 1%가 채 안 되는 범위에서 조금 다릅니다. 세 개를 더했더니 92.45%예요. 0.2% 정도 차이가 나죠. 여기에 똑같이 썸이프로 계산해 놓은 게 있고요. 이항분포 같은 경우는 뭐 누적 함수로 그냥 구할 수 있으니까 누적 값으로 역시 구해보면 아까 강의 자료에서 봤던 것처럼 92.45%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특정 분량률이 있고 특정 분량률이 주어진 로트가 있고 거기서 내가 20개를 뽑아서 2개 이하의 분량이면 합격시키겠다라는 어떤 검사를 제안한 경우 그 검사의 통과할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우리가 검사 특성 곡선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 검사 특성 곡선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사 특성 곡선은 원론적으로는 초기화 분포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모집단의 수가 충분히 크다면 그러니까 샘플링하는 크기에 비해서 샘플 크기에 비해서 전체 로트가 엄청 크다면 이 안에서 뭐 분량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전체 개수에 비해서 너무 적으면 분량률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분량이 하나 나왔다고 해서 뭐 분량이 이제 앞으로 나올 확률이 절대 없고 뭐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n이 아주 크거나 n분의 n이 샘플 크기가 상당히 작다 10% 미만이다 이하다 이러면은 이항분포를 써도 무방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p가 10% 그러니까 분량률이 상당히 작고 역시 n분의 스몰 n의 비율이 0.1보다 작은 그런 구간에서는 포화송 분포를 사용을 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항분포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이 그래프 앞에서 본 그래프를 다시 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용어들입니다. 첫 번째는 AQL이라는 거예요. 합격 품질 한계입니다. 강조가 되어 있지만 합격 품질 한계입니다. Acceptable Quality Limit입니다. 리밋. 그러니까 내가 이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 내가 여기까지는 얘가 합격을 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여기 5%를 AQL로 잡아놨는데요. 이 AQL은 합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영역, 근데 결국은 이걸로 대표되죠. 이거 이하에 대해서 모두니까 얘를 우리가 좋은 로트라고 보통 제가 앞으로 부를 겁니다. 좋은 로트. 좋은 로트의 한계입니다.
그럼 좋은 노트가 있으면 나쁜 노트도 있겠죠. 얘가 합격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좋은 애는 합격시키고 나쁜 애는 불합격시키는 게 우리가 샘플링 검사를 하는 목적일 거 아닙니까? 그 안 좋은 애는 좋은 애가 AQL 혹은 P0라고 우리가 보통 표시를 한다면 안 좋은 애는 P1으로 표시를 하고 정식 명칭은 LQ Limiting Quality 한계 품질이라고 부릅니다. 한계 품질. 똑같은 한계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20%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20%가 이 이상은 다 안 좋은 애들이겠죠. 안 좋은 애들의 한계라는 겁니다. 더 안 좋은 애들 많지만 여기가 한계야. 그래서 LQ, P1 이렇게 쓰는데 여기가 나쁜 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라고요? 좋은 노트는 합격을 했으면 좋겠고 나쁜 노트는 불합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샘플링 검사가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게 아니고 되게 좋은 노트에서도 안 좋은 제품만 쏙쏙쏙 뽑혀서 불합격할 수 있고 되게 안 좋은 노트에서도 나쁜 노트에서도 양품만 쪽쪽쪽 뽑혀가지고 합격을 할 수도 있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그러니까 검사의 목적과 반대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확률이 얼마인지를 살펴보면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우선 파란색 선만 보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검사 특성 곡선이니까 요 좋은 노트 5% 기준으로는 이 지점이 합격할 확률이 되겠죠. 네, 그럼 100%에서 그걸 뺀 게 요게 불합격할 확률이 되겠습니다. 불합격할 확률. 그러면 이걸 제조하는 사람, 생산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좋은 노트를 만들었어요. 좋은 노트를 만들었는데 요만큼은 불합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생산자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생산자 위험. 내가 좋은 노트를 만들었는데 샘플링 검사에서 안 좋은 불량품만 쏙쏙쏙 뽑아다가 검사를 해서 나를 물매겼다. 내가 이 노트 전체를 1000개를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나 너무 손해를 많이 봤다. 그래서 생산자 위험입니다. 알파라고 표현을 해요. 가설 검정에서 많이 봤죠. 반대로 안 좋은 애도 있죠. 안 좋은 노트는 다 불합격을 해야 되는데 0%가 됐으면 좋겠는데 합격 확률이 안 좋은 애 불량률이 20%인 노트를 뽑아도 운이 좋게 이 그래프상의 파란 곡선 점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파란색 곡선에 이 빨간 점으로 위치를 해서 합격할 확률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만큼은 이 안 좋은 노트에서 뽑은 샘플이 합격을 해버릴 확률입니다. 얘는 불량률이 20%이기 때문에 이 노트는 갖다 버려야 되는데 샘플링을 하다 보니 좋은 애들만 살아남아가지고 합격을 해버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문제가 되죠? 이게 안 좋은 노트, 불량률이 20%인 이 제품 박스가 소비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거죠. 그걸 소비자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위험의 크기를 우리가 보통 베타라고 표시하고 역시 가설 검정에서 본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산자 위험 알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걸 1종 오류로 부르고요. 네, 소비자 위험 베타를 2종 오류로 부릅니다. 가설 검정에서 다 배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건데 앞으로는 1종 오류, 2종 오류라고 안 부르고 알파, 베타 혹은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샘플링 검사라는 거는 아까 가파르다 그랬는데 가파르다. 이 얘기는 이제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을 봤으니까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알파, 베타가 작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샘플링 검사 디자인을 바꾸면 그래프 모양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면서 내가 좋은 노트, 안 좋은 노트, P0, P1 혹은 AQL, LQ를 정해줬을 때 생산자 위험, 소비자 위험을 구할 수 있는데 걔네가 작아지는 샘플링 검사가 좋은 검사입니다. 앞으로 많이 계속 반복해서 보겠지만 이 알파, 베타를 각각 한 5%, 10% 정도의 범위로 억제를 해야 우리가 쓸만한 사용하기 좋은 합리적인
샘플링 검사라고 보통 받아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검사 특성 곡선을 직접 한번 그려보는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볼 텐데요. 하나는 샘플 크기 20개를 뽑아서 합격 판정 개수가 2, 그러니까 분량이 0, 1, 2면은 합격하고 아니면 전부 불합격한다 라는 케이스와 똑같이 이제 비례로 10배를 해서 샘플을 200개 뽑아서 분량이 20개 이하면 합격한다 라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합격 확률을 이렇게 구할 건데요. 로트 분량률이 0%일 때부터 뭐 적당히 한 30%일 때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우고요. 어레이로 입력이 됐었네요. 굳이 어레이로 할 필요는 없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합격 확률이라는 거는 그 바이노미얼 강의 자료에 나왔지만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으로 요 합격 판정 개수보다 작은 분량만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2개 혹은 이하가 발생을 한 거죠. 이건 고정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샘플의 개수도 20개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량률은 여기서 갖다 쓰죠. 그 다음에 누적을 해야 됩니다. 누적을 하면 2개인 경우부터 그 아래쪽으로 1개인 경우, 0개인 경우까지 다 계산해서 더해주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 하면은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분량률이 0일 땐 당연히 모두가 다 합격을 하겠죠. 분량률이 1%일 때는 합격률이 조금 낮아지고 이게 점점 낮아지다가 분량률이 한 5%, 6% 근처 가면 합격 확률이 훅훅 떨어집니다. 크게 떨어지죠. 그러다가 분량률이 13% 정도 되면 20개 뽑아서 분량이 2개 이하로 나올 확률이 50%대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강의 자료에서 본 것 같은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잠깐만 좀 줄이면 이런 모양이 나타나죠. 그러면 얘랑 비교하기 위해서 다른 샘플링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0개에 대해서 20개까지 합격을 시켜주는 그런 샘플링 검사입니다. 합격 확률을 역시 똑같이 구할 수 있죠. 이번에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어레이를 한번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역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할 거예요. 근데 뭐 첫 칸에만 해도 괜찮습니다. 첫 칸에 한번 입력을 해보면 똑같이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을 쓰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무 개 이거 고정이고요. 뭐 고정 안 해도 됩니다. 어레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샘플은 200개입니다. 그러니까 200개를 뽑아서 분량이 20개 이하인 경우를 구합니다. 이제 확률을 넣어야 되는데 아까는 확률을 하나를 넣었잖아요. 확률을 얘를 다 넣어 보겠습니다. 30%까지 다 넣고 누적을 해야 되잖아요. 누적한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합니다. 그럼 어레이 포뮬라라는 게 생기고요. 엑셀 같으면 여기서 끝나는데요. 똑같은데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는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범위에 이렇게 데이터가 다 한꺼번에 계산이 돼요. 개별로 계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귀찮은 게 아니라 헷갈리시는 분들은 옆에서 한 수식처럼 여기도 똑같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한 결과 즉 200개 중에 20개 이하의 분량이 나오는 경우 합격시킨다라는 샘플링 검사 결과 똑같이 비율은 10분의 1이지만 얘가 데이터가 많으니까 좀 더 좋은 검사일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가 옆에서 이 두 번째 검사는 빨간 점선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빨간 점선은 합격 확률이 훨씬 확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확 떨어집니다. 급격한 게 좋은 거라 그랬죠. 급격한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의 개수를 늘렸더니 이렇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OC 곡선을 직접 그려보고 또 샘플링 검사에 따라서 이게 곡선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개수형 샘플링 검사를 이제 다양하게 살펴볼 텐데요. 사실 앞에서 보여드린 그 검사 특성 곡선에 관련된 내용이 개수형 샘플링 검사 표준의 첫 번째 줄, 이 표에 있는 KSQ 0001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이제 개수형 샘플링 검사 방식을 이 표에다가 좀 요약을 했는데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우선은 KSQ0001에 대해서 개수 및 개량 규준형 1회 샘플링 검사에 대해서 이론적, 통계의 이론적 배경과 함께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표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 쭉 ISO가 붙어 있으니까 국제표준과 일치된 검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KSQ ISO 2859-1 이라고 되어 있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제1부라고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는 로트별 합격 품질 한계 AQL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AQL 지표형 검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네, 요거는 앞에서 봤던 조정형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품질이 계속 들어오면 좀 느슨하게 해주고 안 그러면 좀 엄격하게 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제2부라고 되어 있는 거 보면 2859-2번에 고립노트 한계 품질 지표형 샘플링 검사 방식입니다. 고립노트 방식 혹은 LQ 지표형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고립노트 LQ 지표형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거랑 마찬가지로 규준형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냥 검사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59-3은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의 3부로서 스킵 로트 샘플링 검사 절차입니다. 스킵 로트. 스킵 로트는 그 말 그대로 스킵 중간을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네, 스킵 로트라는 용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4는 이제 좀 다른 방식이라서 이제 여러 번 하는 거라서 좀 넘어가고 5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5를 넣어놨어요. 2859-5는 개수형 샘플링 검사 절차 제5부로서 로트별 합격 품질 한계, 그러니까 또 AQL이죠. AQL 지표형 축차 샘플링 검사입니다. 축차 샘플링 검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정형입니다. 그런데 축차 샘플링 검사가 바로 여기서 나와버리기 때문에 축차 샘플링 검사는 이제 하나하나씩 계속 뽑으면서 검사 데이터를 누적해가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 좀 이해하기 쉬운데 거기에다가 조정형이라서 앞에서 나온 AQL 지표형과 그 하나씩 뽑는 방식을 섞어서 한꺼번에 이게 2859-5에 나와요. 그럼 이게 두 개가 섞여가지고 새로운 그 조정하는 거에다가 새로운 축차라는 게 섞여가지고 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미 폐기된 표준이기는 하지만 축차 샘플링 검사가 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개수형 축차 샘플링 검사 방식을 KSQ ISO 8422 방식을 그 소개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정형이 아니고 규준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기 위한 위에 걸 이해하기 위한 어떤 받침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따라서 2859-5는 좀 절차가 복잡해서 그냥 뭐 얘를 조정형으로 하면 2859-5가 된다라는 식으로 842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얘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